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신분석 세미나 10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래 그저께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 사정으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 10일 358페이지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연결고리, 이러한 고리가 없다면 우리의 사유는 미끄러지고 말겠지요. 이제 연결고리로서 간직해둘 만한 몇 가지 공식들을 다시 진술해 봅시다. 소회는 본질적으로 한 쌍으로 이루어진 신입피항들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피항이 2개인지 3개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죠. 이러한 신입피항의 분절에서 주체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2개의 신입피항을 가지고 작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소회에 걸려드는 것은 그 2개를 통해서이기 때문이죠. 신입피항이 3개가 되는 순간부터 미끄러짐은 순환적인 것이 됩니다. 주체는 2번째에서 3번째로 이행했다가 2번째가 아닌 첫 번째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2개의 신입피항 중 하나에서 산출된 아파니시스 효과는 현대 수학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신입피항들의 집합에 대한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입피항이 2개일 때 소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입피항이 3개가 되어버리면 소회가 일어나는 것을 마지막 신입피항이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번째 신입피항에 안착하지 못하고 소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첫 번째 신입피항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상상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신입피항은 주체의 소회잖아요. 주체의 소회라는 것은 상징계이면서 실제계입니다. 자신의 실제를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실제, 주체의 실제를 형성하는 것인데, 즉 결여, 상실, 소회, 소멸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 3번째 신입피항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회는 2개의 신입피항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소가 2개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 소회 현상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즉 신입피항은 다른 신입피항에게 주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다른 신입피항의 수준에서 주체가 소멸합니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제가 쌍을 구성하는 에스트라 말했던 포슈텔름스 레프레젠탄트의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이 이항기표, 포슈텔름스 레프레젠탄트라는 것은 이항기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억압되는 기표. 우어페아 드랭웅, 그 원 억압되는 기표, 그것은 주체에게 다른 모든 기표를 대신해서 주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른 모든 기표를 대표해서 주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체의 그 S1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억압된 기표, 이항기표, 파슈렌스 레프레젠탄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짚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언급한 한 제자의 텍스트에서 예견된 것이기도 한데, 그 텍스트에선 그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진술하면서, 즉 그 퍼스트 레프레젠탄트의 억압을 통한 이 소외, 이걸 부차적인 것으로 진술하면서 오류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텍스트가 주체 기능의 근본적인 특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텍스트에선 신입피형과 신입피애의 관계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기초라 부를 만한 것에 충실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저는 제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시르 이론의 근간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는 공식을 칠판에 적어야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저는 곧 본원적 단계의 주체 기능을 그 공식에 포함시킬 경우에만 그것이 효과적이고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원적 단계의 주체 기능, 그것이 뭐죠? 그것이 소회라는 것이죠. 소회가 전제되어 있을 때, 그때 신입피항과 신입피의 관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소회, 아파니시스가 전제되지 않고 아파니시스가 토대가 되지 않은 모든 의미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체 소회, 아파니시스를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의미화 과정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체 기능의 근본적인 특징, 본원적 단계 주체 기능, 이런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뭘 말하냐면 아파니시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회 기능. 문제는 신입피항의 기능을 명명행위로
즉 사물에 붙여진 이름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게 바로 시니피안과 시니피아의 1:1 대응이죠. 예. 근본적인 문제는 시니피안과 시니피아의 1:1 대응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는 소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니피앙과 시니피앙, 두 개의 시니피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외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두 개의 시니피앙. 시니피앙과 매칭되는 시니피에를 통해서는 소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언어의 본질 전체를 놓치게 되고 말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만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던 그 텍스트는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명명행위라고 말함으로써 터무니없는 무지를 또한 드러냅니다. 만약 조건만 사라는 실험의 수준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한 기호를 한 사물과 연합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유기체적 조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욕구의 단절, 욕구의 주기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중단의 욕구이자 여기 파블로프의 실험에서는 욕망의 절단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이 유기체적 조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욕구의 단절을 통해 실험이 이루어지는 한 파블로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실험 조건은 바로 시니피앙을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생의 딸이 말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동물이 절대로 말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시니피앙을 조합하는 것.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동물은 분명 한 단계 뒤쳐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실험이 동물에게 각종 장애와 문제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동물은 아직까지 말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자의 욕망에 질문을 던질 수가 없고 또 동물이 실험자에게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실험자는 대답하기 곤란하겠지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동물에게는 이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두 시니피앙의 기능이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니피앙 두 개의 시니피앙이 작동해서 하나의 시니피앙이 동물에게 소외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캐보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 없고 소외가 일어날 수 없고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60페이지. 그럼에도 이 실험을 이런 식으로 분절해보면 정신신체적 효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 매우 유용한 실험입니다. 락강은 이 파블로프의 실험을 정신신체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로 본 것이죠. S1과 S2 사이에 간격이 없을 때 시니피앙의 첫 번째 쌍이 뭉쳐져 고형화되어 홀로 프레이즈가 될 때 우리는 일련의 사례에 대한 모델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각각의 사례마다 주체가 동일한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일련의 사례에 대한 모델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S1과 S2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다. 환상과 현실이 일치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화가 되는 것이죠. 환각과 현실이 그냥 일치해버리는 것이죠. S1, S2 두 개의 시니피앙이 이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뭉쳐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버려서 고형화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환각과 현실이 일치돼 버립니다. 정신지체자 교육에 정신병적 차원이 도입되는 것은 가령 정신지체 아동의 경우 아이가 칠판 오른쪽 아래 S1의 아래줄에 있는 이 S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에서입니다. 그 S에는 I, 괄호, A, A-A2, A3- 이런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각과 대상이, 현실적 대상이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와 현실
대상으로서의 어머니가 일치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캐브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나요? 소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캐브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의도하는 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아이가 엄마에게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S1과 S2가 뭉쳐져서 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각 속의 엄마라는 그 이미지와 현실 대상의 엄마 이미지가 똑같기 때문에 질문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소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떤 불명료한 입장 속에서 자기 욕망의 지탱물에 불과한 무언가로 환원시켜버렸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엄마가 심리적으로 아이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 아이는 엄마의 욕망의 도구가 될 뿐이죠. 그러면서 환상 속의 엄마와 현실 속의 엄마를 구분하지 못하고 엄마를 한편으로는 향락하면서 이 주체적으로는 엄청난 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환상과 현실이 일치하기 때문에 아이의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할 우리의 동료 만노니가 최근에 발간한 한 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 치료를 맡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정확히 바로 이 점입니다. 그것은 분명 정신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 속한 것이죠. 첫 번째 시니피앙 연쇄가 뭉쳐 고형화되어 하나의 덩어리처럼 되면 믿음이라는 현상에서 볼 수 있는 변증법적 열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시니피앙이 두 개가 뭉쳐져 있으면 환각과 현실이 일치한다고 했죠. 믿음, 이와 똑같은 그 편집증적 믿음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믿음이 고조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편집증 자체의 깊은 밑바닥은 그럼에도 운글라우번, 불신 현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항들 중에 하나가, 즉 주체의 분열을 지칭하는 하나가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의심이라는 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편집증적 그 이단들의 경우에 이 절대적 믿음에서 보면 이 의심이라는 이 S2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주체 밑바닥의 편집증 자체에 그 운글라원 불신이 있긴 하지만 이 믿음과 불신이 일치해버리는 것이죠. 이 믿음과 불신이라는 게 고형화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믿음이 고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불신 자체가 오히려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생명을 건 그 믿음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락강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한편으로는 믿음이 작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이 나를 믿음에서 소외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외 속에서 그 믿음을 의지적으로 붙들고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 의지가 작동돼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믿음이에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믿음, 요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 즉 평화와 믿음의 붕괴, 이 실패죠. 이것이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에서의 믿음, 의지를 믿음에 두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실 그 믿음이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은 그것이 믿음을 통해 드러나야 할 최종적 차원과 믿음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순간, 즉 믿음이 드러나야 할 최종 순간은 평화죠. 믿음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순간, 이거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엄밀히 상관적인 것임을 내심 전제로 하는 믿음이 아닌 편집증적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S1, S2의 구분이 없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도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소외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유지했던 것이죠. 의지를 통해서. 이 소외를 전제로 해서. 그런데 이런 이단 같은 그런 믿음은 교주를 향한 맹목적 믿음은 이 S1과 S2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는 모든 종류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만노니가 언젠가 제게 그런 경험을 하나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죠. 그것은 카사노바가 처한 참담한 상황에 관한 것인데요. 만노니는 그것에 대한 아주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전까진 여성의 호의를 이용해 일련의 어리석은 짓을 꾸미는 등 지독히 파렴치한 연애 행각을 벌려온 카사노바가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자기 마법이 정말로 성공한 것처럼 천상의 힘이 움직이며 그 주위로 폭풍이 불어닥칠 때, 다시 말해 마법이 의미를 갖고 실현되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려는 신의 얼굴을 보기나 한 듯이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욕망의 수준에서 하늘과 땅에 도전한 인물인 카사노바를 생각할 때 이는 놀랄 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카사노바는 이제 이 환락의 이 파티장에서 이제 그 여성을 유혹하는 남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유혹하는 기술을 썼을 때 여자가 100이면 100 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어요. 10번 하면 한 서너 번 실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번 하면 10번 하는 족족 다 여자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카사노바는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 속의 자신과 현실 속의 자신이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S1, S2의 그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 고형화되는 거예요. 이 뭉쳐지는 것이죠. 신이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한 텍스트로 돌아가 봅시다. 저자는 가령 포르투다 놀이를 진부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모든 이들이 포르투다 놀이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 마당에 별다른 구실도 없이 한 번 더 사용한다면 당연히 진부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자는 포르투다 놀이가 이제는 만인이 다 하는 것이라는 구실을 들면서 그 놀이를 최초의 상징화에 대한 실패로 간주합니다. 모 만노니는 이 포르투다 놀이를 그 엄마 부재에 대해서 아이가 그 부재를 상징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거죠. 하지만 이는 서투른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다 놀이에서 자체의 반복적 본질에 의해 설명되는 놀이의 원동력은 포르투와 다의 단순한 대립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체에게 관건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불안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네. 주체에게 관건이 되는 것은 단순한 통제의 기능 속에서 스스로를 설립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바보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다 놀이는 아이가 엄마의 부재를 상징화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부재했을 때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바보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음소 속에서 말 그대로 소외의 메커니즘이 구현됩니다. 이 포르투다 놀이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이가 자신의 소외를 갖다가 훈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소외 메커니즘은 포르투의 수준에서 표현되지요. 다가 없으면 이를테면 다자인, 현존재는 의식하는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죠. 이 현존재가 없으면 포르투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자인 아날리즈의 현존재 분석의 현상학이 실존의 근본적 토제로서 포착하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로 포르투가 있다고 해서 다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어린 주체가 포르투다 놀이를 훈련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그것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 것은 어떤 주체도 그 근원적인 분조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린 주체는 실패꾸러미의 도움으로, 즉 대상 A의 도움으로 그것을 훈련합니다. 무엇을 훈련하여? 근본적인 분절을 훈련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분절.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 하는 이 훈련의 기능은 소위 그 어떤 통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한다든지 상징화한다든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 소외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르투다 놀이는 소외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무한정한 반복은 주체의 근본적 흔들림을 훤히 드러내 보이고 있건만 저자는 모만론이죠. 저자는 무한정한 반복 속에서 그러한 소외를 증식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포르투다는 상실에 대한 주체의 적응이 아니라 주체의 통제가 아니라 주체의 소외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게 락강의 핵심이에요. 예. 소외의 반복적 확인 속에서 분리를 체험해내는 주체의 힘이 생깁니다. 소외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그 지각 속에서 주체는 분리를 체험해내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포르투다 놀이가 단순한 상징화나 통제가 아니라 주체의 소외를 훈련시키고 주체의 소외의 반복적인 확인을 통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거기에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번과 질의응답까지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